박정혜 여사님은 올해 68세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단정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실 고요함 그 자체였지요. 5년 전 남편분과 사별하신 후 두 자녀분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계셨고 이따금 걸려오는 안부 전화 외에는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게 살림을 꾸리시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재개발 아파트 한 채와 은행 적금 몇 개를 가지고 계셨기에 정혜 여사님께서는 은퇴 후 우아하고 여유로운 노년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취미로 수채화 동호회에도 나가시고 친구분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이셨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활짝 웃으실 때도 눈빛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는 숨기실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저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곁을 내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분여회에서 주최하는 김장 행사에서 강미선이라는 40대 후반의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미선은 말쑥한 차림에 단정한 인상을 하고 있었고 싹싹하게 행사 곳곳을 오가며 능숙하게 어른들을 돕고 있었지요. 정혜 여사님께도 살갑게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며 어머님, 김장하시는 솜씨가 정말 예사롭지 않으시네요. 저희 엄마보다 훨씬 젊어 보이세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과 달리 진심이 묻어나는 듯한 그녀의 친절에 정혜 여사님께서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미선은 이곳 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자원봉사도 다닌다는 말을 덧붙였고 그녀의 선한 눈매와 겸손한 말투는 정혜 여사님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습니다. 미선은 그 후로도 정혜 여사님께 수시로 연락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사들고 찾아와 안부를 묻기도 하고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기도 했습니다. 자식들도 미처 해주지 못했던 작은 배려들이었습니다. 미선은 정혜 여사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남편을 잃은 슬픔이나 자녀들과의 작은 서운함 같은 속 깊은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공감해 주었지요. 어머님, 저도 나이가 좀 있지만 어머님만큼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어머님 마음 저 다 알아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정혜 여사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정혜 여사님의 고요했던 일상에 미선이라는 한 송이 검은 장미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장미는 달콤한 향기로 여사님의 외로움을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미선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정혜 여사님께서는 점차 미선에게 깊이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미선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하고 따뜻하게 물었고 마치 친딸처럼 그녀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급기야 미선은 정혜 여사님께서 외출하실 때 동행하고 장을 볼 때 따라 나서며 거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옆을 지켰습니다. 정혜 여사님께서는 그녀에게 미선 씨는 하늘이 내려준 내 딸 같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선은 정혜 여사님의 주변 관계를 은근슬쩍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여사님께서 아들과 딸에게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미선은 옆에서 어머님, 맨날 이렇게 자식들 걱정만 하세요? 이젠 어머님 스스로를 좀 챙기셔야죠. 라며 넌지시 말을 던졌습니다. 아들 용호 씨가 찾아오면 정혜 여사님께서 듣는 앞에서 아이고, 따님은 자주 찾아뵙는데 아드님은 어머님께 통 전화 한 통 없으셔서 제가 다 서운했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혜 여사님께서 친구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라 치면 미선은 어머님,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어요. 제가 복지관에서 보니 친한 친구 사이에도
돈 문제로 다투는 일부지기수더라고요. 라며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점차 정혜 여사님께서는 미선의 말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셨습니다. 미선은 어머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건 저밖에 없어요. 제가 어머님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드릴게요. 라며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 그리고 자녀분들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중년의 심리가 미선의 치밀한 가스라이팅에 더 씌워진 것이었죠. 아들 용호 씨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고 미선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호 씨는 엄마, 저 사람이 너무 과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낯선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정혜 여사님께서는 되려 버럭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희들보다 미선이가 나를 더 생각해줘. 너희들은 나를 귀찮게 여기지만 미선이는 안 그래. 이미 미선의 말에 세뇌된 그녀의 눈에는 아들의 걱정이 귀찮은 간섭으로만 비쳤던 것입니다. 미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이 어머님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네요. 제가 늘 어머님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라며 더욱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정혜 여사님께서는 미선을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여기시며 자녀분들과의 만남을 끊고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 용호 씨는 어머니가 완전히 변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후였습니다.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자 미선은 본격적으로 정혜 여사님의 노후 자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투자 상품을 발견했어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어머님께만 살짝 알려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 단위의 소액을 투자하게 했고 며칠 뒤 그 수익금을 보여주며 어머님 말씀대로 진행되잖아요. 제가 어머님 인생 꽃길만 걷게 해드릴게요. 라며 더욱 큰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정혜 여사님께서는 미선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녀는 미선이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지요. 미선은 급기야 어머님 명의로 건물을 하나 사두면 월세가 꼬박꼬박 나와서 자식들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고 저와 함께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며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혜 여사님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고 개인 사채까지 끌어들여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건물 관리는 당연히 미선이 도맡았고 매달 그녀가 말하는 월세 수익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진 수익금은 정혜 여사님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총 20억이 넘는 빚이 그녀의 아파트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정혜 여사님께서는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미선은 어머님, 제가 아는 큰 스님께서 어머님의 건강과 평안을 빌어주신다고 하네요. 저와 함께 절에 가서 기도 한번 하시고 오면 마음이 평화로워질 거예요. 라며 심리적 지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정혜 여사님의 재산을 탐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모든 삶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미선은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정혜 여사님께서 가지고 있던 현금, 적금 5억 원마저 임시로 빌려갔습니다. 어머님, 이 돈으로 제가 대박 터뜨려서 어머님께는 제가 평생 상납하면서 모실게요. 그녀는 가머니설로 그녀의 마지막 자산까지 빼돌렸습니다. 정혜 여사님의 통장은 완전히 바닥이 났지만 그녀는 불안해하기는커녕 미선이 자신을 더욱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선이 매달 주던 월세 수익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미선과의 연락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정혜 여사님께서는 불안했지만 애써 괜찮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과 사채업자들로부터 담보대출 연체 및 채무 독촉장이 집으로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들 용호 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그녀의 전화번호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 용호 씨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선이 보낸 듯한 협박 메시지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미선은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당신 아들에게 뒤집어 씌울 것이다.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뒀다. 며 정혜 여사님의 주변 모두를 의심하게 만들어 그녀를 고립시켰고 이제는 그녀의 아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통장의 빚이 20억이 넘어요. 엄마 아파트 담보도 다 잡혔고 적금도 하나도 없어요. 용호 씨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정혜 여사님께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미선에게 완전히 농락당한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심했던 아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며 정혜 여사님께서는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내 아들까지 믿지 못하게 만든 자기 혐오에 몸서리치셨습니다. 용호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미선은 돈을 모두 가지고 잠적한 후였습니다. 정혜 여사님께서는 남은 아파트 한 채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셨고 평생 모은 돈 7억 원은 물론 매달 받던 임대 수익 1천만 원도 날아갔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혜 여사님께서는 큰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정신과 치료와 함께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살아온 걸까? 왜 그토록 어리석었을까? 자신의 나이 들미, 그리고 외로움이 그녀를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치를 떠셨다고 합니다. 아들 용호 씨는 어머니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병간호를 하고 밀린 대출 상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저버린 미선에게 분노하면서도 그보다 더 어머니가 겪으셨을 고통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모습은 정혜 여사님께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선에게 빼앗겼던 가족과의 신뢰를 아들이 되돌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퇴원 후 정혜 여사님께서는 아들 용호 씨와 함께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에 알리는 용기를 내셨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흐느끼셨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은 생각보다 지난했습니다. 미선은 복지관 요양보호사라는 신분을 철저히 위장하고 있었고 차명 계좌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수법은 일명 백화점식 로맨스 스캠으로 노인분들이 자식에게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즐기려 하는 심리 혹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마치 연인이나 자식처럼 가장하여 재산을 가로채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강미선이라는 인물을 특정하고 추적하는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여사님의 용기 있는 진술과 용호 씨가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미선의 메시지 기록, 투자 권유 자료 등 관련 증거들을 꼼꼼하게 취합하여 제출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선이 언급했던 투자 상품의 실제 사기성, 상가,
건물명의 이전 과정에서의 위조 문서 등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정혜 여사님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으신 여러 시니어분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미선은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적인 사기단과 연루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 결국 경찰은 잠적했던 미선과 그녀를 뒤에서 조종하던 총책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정에서 미선은 자신도 사기 조직의 일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정혜 여사님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분들의 일관되고 생생한 증언과 용호 씨가 모은 증거들은 그녀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냈습니다. 미선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선이 가로챈 돈의 일부는 피해 보상 절차를 통해 어렵게 환수되었지만 정혜 여사님께서 잃으신 7억 원과 날아간 기회비용을 모두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미선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정혜 여사님께서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며 새로운 이웃들과 소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재산은 잃으셨지만 그녀는 인간적인 존엄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만 쫓던 존재가 아니셨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한 경각심의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아들 용호 씨가 그녀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혜 여사님께서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니, 엄마는 이제 괜찮아.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후회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 그리고 단단해진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검은 장미의 달콤한 향기에 현혹되어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는 마침내 그 덫에서 벗어나 진짜 배기 인생의 가치를 되찾으셨습니다. 잃어버린 노후 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용기 있는 박정혜 여사님으로 피어나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상의 따뜻한 조언자가 되어 또 다른 외로운 시니어분들이 검은 장미의 달콤한 향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계십니다.